예,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여기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34번에 2번 계속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2번 같은 경우에 일단 이 문제는 제가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럴 때 34번 같은 문제처럼 보기가 있는 독해형일 때 제가 어떻게 풀라고 말씀드렸냐면 총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가 동그라미 세모법, 두 번째가 보기 팩트체크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본문 팩트 체크죠. 그러니까 이 3가지 방법 중에 어디서 답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은 동그라미 세모법으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2번 보시면 자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 어떻게 보라 했어요? 여기는 본문의 내용이 있을 거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뒤에 거 보시면 요거는 뭐다? 독해다 라고 해서 제가 동그라미 세모법은 어떻게 문제 풀린다고 말씀드렸냐면 본문의 특정 단어가 긍정어인지 부정어인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독해에서 핵심어가 긍정어인지 부정어인지 파악하는데, 일단 앞에 보시면 가에서 불꽃은 아예 줬어요. 긍정적인 이미지냐를 이미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꽃은 긍정적이라고 이미 줬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독해해 보겠습니다. 자, 화자가 좋아하거나 되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이러면 긍정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지금 맨 마지막 줄 보십시다.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뭡니까? 불꽃은 내가 좋아하는 거라는 게 보이니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 가에서 불꽃 동그라미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뭡니까?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말 자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요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보라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요 속성 자체가 동그라미면 이걸 끊어버리는 수단은 세모가 되고요. 이 속성이 세모가 되면 이걸 끊을 수 있는 건 동그라미가 되는데, 앞서 수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름 잡힌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면 이거 긍정어입니까? 부정어입니까? 당연히 부정어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2번은 불꽃은 동그라미인데 그것이 세모냐라고 할 때 얘는 2번은 독해식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동그라미는 세모다라고 얘기해서 동그라미 세모법에 의해서 오답이다. 결국에 답 몇 번? 2번 나오신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현대시 마무리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순서로 고전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전시가 가시면 얘 같은 경우에도 봅시다. 요거 보시면 제가 지금 지난주에 1과 2의 지금 중간 범위가 빠졌거든요. 이게 휴대폰 용량 문제로 빠져서 2에서 지금 어디까지 빠졌는지를 좀 볼게요. 좀 볼 건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2026년 7월 17일 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1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2 한번 하겠어요. 요거 마저 하겠습니다. 자, 8번 9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가시면 요거 제가 지금 풀어놨던 거라 싹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일단은 고전시가 우리 배웠던 친구분들 알겠지만 뭐 하라 그랬냐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게 뭐다? 무슨 남자들을 체크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남자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건 고전시가뿐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무엇을 예외로 두시냐면요, 한시는 예외로 두겠습니다. 왜요? 한시는 한자로 해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기 때문에 고전시가라고 명확하게 보기 어렵고요. 그렇게 따지면 가는 남자들을 파악할 수 없고 나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치? 그쵸? 자, 그럴 때 보세요. 나가 어떤 남자냐? 라고 물을 때 10초 안에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남자냐? 라고 할 때 여기에 핵심 키워드 흥 나와 있죠. 흥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름이 쓰랴? 걱정이 없다라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초기 자연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거를 상대로 하셔서 우리 어디로 간다? 바로 22번 가겠습니다. 22번은 가와 나의 공통점 볼 건데요. 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연남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22번 같은 문제 푸실 때 하셔야 되는 게요. 첫 번째는 시에서 무조건 오답인 것과 정답인 거 뺄 겁니다. 자, 그럴 때 보세요. 자, 일단은 1, 2, 3, 4, 5번 중에 3번은 빼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경치,
예, 여기서 보시면 무조건 빼야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반어. 두 번째 역설. 점층. 도치. 무조건 오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긴박. 이거 외워야 돼요. 긴장. 뭐 그 다음에 급박 이런 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그 다음에 뭡니까? 시간의 흐름. 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선의 이동이 나와 있죠? 그쵸? 먼 경치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면 절대 오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4번, 5번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남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남자들. 자, 초기자연남 아마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좋고 행복하고 부러울 거 없는 애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1번 보세요.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해서 자 교훈적 의미를 준다라고 할 때 초자 교훈적 의미 없죠. 교훈적 의미 주는 애 누구밖에 없습니까? 배우신 분들 대답하시면 공부남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다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볼게요. 3번이 아니라 4번 보시면 초자가 내적 갈등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4번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5번과 2번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럴 때 지금 서리법 있나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절이 있나 보실 거예요. 그럴 때 가 한번 미리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가 가셔서 질문하는 게 있나 라고 봤더니 가에서 질문하는 내용 없죠. 그럼 서리법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절이 정답일 거고요. 계절이 어디 나와 있는지는 형광펜 핑크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가에서 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루 한번 가볼까요? 나루 가셔서 어디로 가시냐? 계절 쭉 보시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네 번째 뭉텅이에 살구꽃 나오니까 봄일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두시면 개 나왔죠. 개. 개는 제가 가을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 그러면 일단 나에서도 계절적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루 한번 가볼까요? 다에서 계절적 배경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쭉 가셔서 뭐 계절적 배경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보시면 되는데요. 송설이라고 나와 있는 거 계절적 배경 봄이나 여름쯤 될 겁니다. 여름이 더 가깝네요. 그런 거 보시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나 한번 쭉 볼게요. 예, 쭉 한번 보시면 근데 가와 나뿐이니까 다까지 보실 필요 없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22번에 가와 나의 공통점은 단 몇 번? 5번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로 가실 건데 제가 얘기했죠. 나는 이미 초자라고 마음을 잡고 왔어요. 그러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하라고 했어요? 독해 문제로 풀어내라고 했고 스킬을 써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자, 그럴 때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해서 자, 2번 볼까요? 흥취. 너무 맞는 말이겠죠? 2번 지우시고요. 3번에 만족감 괜찮은데 자연물을 불쌍히 여길까요? 저는 이거 아닐 거라고 봅니다. 4번 해볼게요. 누리는 생활 맞을 거고요. 그쵸?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니까 답 안 될 거고요. 5번에 청자 호명했는지 봐야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저는 3번이 오답일 거라는 확신을 갖고 화자의 지향도 당연히 맞을 거고요. 자, 3번, 5번 냅뒀을 때 저는 당연히 3번이 오답일 거라는 확신을 갖고 17곡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초기 자연남이 누구랑 같이 노는 거 싫어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떤 자연물을 연민하는지를 더 보실 건데 어쨌든 나에서 이제 17곡 한번 보시면 제가 형광펜 파랑 색깔 체크하겠습니다. 최행수, 우리 행수 배웠어요. 행수 뭐라고요? 어디 그 기생집 같은데 짱 먹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조동가 불렀죠. 최행수, 조동가 뭐뭐 하세, 뭐뭐 하세. 우리 같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청자 호명했습니다. 최행수와 조동감 얘기했고요. 즐거움을 함께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도 전달됐습니다. 답 몇 번? 3번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런 문제들 제가 뭐 해라? 무슨 남자들 가지고 일단 제껴내라. 그게 제껴낸 게 몇 번 제껴냈죠? 1번, 2번, 4번 초기 자연남 할 만한 얘기다. 그리고 나서 3번, 5번은 초기 자연남이 그런 얘기 할 리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라? 가서 직접 가서 보시라. 봤더니 5번에 형자 호명 있더라 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역과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는 지금 요 수필에 대한 거니까 오늘 수업에서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25번도 나에 관련된 것만 볼까 합니다. 나에 관련된 거. 자, 복습할게요. 30은 제가 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30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해서 정치인들을 뜻합니다. 근데 보통의, 제가 얘기했죠. 보통의 초기 자연남에서는 정치인이 세모가 맞지만 30은 예외적으로, 그쵸? 예외적으로 얘네는 뭐다? 비교를 하려고 나온 거다. 뭡니까? 30도 좋지만 뭐가 더 좋아? 자연에서 노는 게 더 좋아 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30이랑 플러스를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만승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급 어떻게 나온다고요? 30보다도 좋고 만승보다도 좋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만승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황제를 뜻한다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얘네는 비교급으로 쓰인 거고요. 어떤 의미로 나온 거다? 긍정적 의미로 나왔다. 나 이것도 좋지만 자연이 짱이야. 그래서 일단은 30은 무엇이다? 세속에서, 세속이 무슨 뜻이에요? 정치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맞고요. 그래서 2번에 앞쪽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세버들 가지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려면 배웠죠? 이거 뭐로 돼야 된다? 객관적 상관물이 되어야 된다. 근데 객관적 상관물은 뒤에 동사가 뭐 나와야 된다? 웃는다 또는 애교 부린다 이런 말 나와야겠죠. 왜요? 초자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세버들 가서 한번 볼까요? 세버들 가셔서 보실 건데요. 네 번째 줄, 제 15고 보십시오. 세버들 가지를 꺾어서 낚은 고기를 꿰어들고 그러면 세버들 가지 뒤에 뭐 웃는다, 애교 부린다 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 될까요?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따지면 일단은 3번이 X 될 거고요. 자, 4번에 보세요. 4번 말도 안 되죠. 나의 화자가 자기를 보잘것없다고 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5번의 씨름은 자, 보세요. 씨름이라고 할 때 씨름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자기를 억압하는 존재가 초자한테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일단은 답이 1번 혹은 2번 중에 나오셔야 되는데 다를 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수업 여기까지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A, B에 대한 문제도 역시나 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일단 고전 시가에서 최대한 아셔야 되는 부분들 보실 건데요. 22번에서는 3번을 먼저 지울 수 있냐? 그리고 초기 자연남은 1번, 4번 말할 수 없다. 나머지 2번, 5번은 시를 봤더니 계절에 대한 표현은 두 작품 모두 있었지만 서리적 표현이 가가 없더라 라는 걸로 봐주시고요. 23번은 3번, 5번만 이상하죠. 요거 못 쓰는 거예요. 남자들 특징 가지고 푸는 문제고요. 그랬을 때 5번에 청자 호명 있더라. 그래서 3번이 틀렸더라 라는 거 봐주시고 25번 같은 경우에 어휘 알아두시죠. 30 알아두셔야 되고 객관적 상관물이 무엇인지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 될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우리 이제 뭐 하실 거냐면요. 지금 고전소설 한번 가겠습니다. 고전소설에서 일단은 요 고전소설 막 어렵지는 않은데요. 막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어휘 같은 거 봐야 되니까 어휘 암기할 수 있게끔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전소설 보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제목을 보는 겁니다. 제목에서 뭔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체분간별곡이라고 해서 제목에서 딱히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목에서 무엇을 잡아내야 하나요? 라고 말하면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군지 잡아내는 거 좋아요. 저번에 수경낭자전 배우셨죠? 그러면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수경낭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이야기구나. 근데 여자 이야기들 나오면 보통 이 여자가 뭔가 위험에 빠져가지고 뭔가 남장을 하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되게 위험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추측들을 본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나오긴 합니다. 채봉이라는 애가 주인공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줄에서 이미 김진사의 딸 채봉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주인공은 채봉이구나. 근데 채봉이가 딸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위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왜요? 고전소설에서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 위기 상황이 없던 적이
적이 없으니까 그거 먼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고전소설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내용 파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쓰라고 하냐면 인물간 구조도 그리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구조도 그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김진사의 딸 채봉은 이라고 하니까 김진사에게 와이프가 있을 거고요. 그의 딸이 채봉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성이 김씨라는 것도 앞에 써두시면 좀 편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비 필성과 정혼하다라고 하니까 필성이와 결혼을 했다는 거고요. 여기서 어휘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정혼이라는 말 알아두셔야 돼요. 정혼은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어 송이로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들 채봉이가 똑같은 이름이 송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쵸? 요렇게 빈칸은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들 김진사라고 할 때 진사도 알아두시면 뭐 고급 어이긴 한데요. 진사는 양반 남성을 진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채봉이도 뭐겠습니까? 양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양반이 기녀가 됐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보통 왜 기녀가 되느냐?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거기서 도망치기 위해서 보통 기녀를 하죠. 기녀가 되거나 승려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예,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보통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데 기녀가 돼서 도망치거나 승려가 돼서 도망치거나 우리 하나 더 뭐 봤죠? 남장을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머리에 두시면 되겠네요. 자, 송이로 이름을 바꾼다. 송이의 서화라는 말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서화가 뭐야? 글씨, 화, 그림, 눈여겨본 감사가라고 할 때 감사는 여러분들 그 양반이에요. 양반 중에서 직책을 얘기하는데 감사 외워둘까요? 그래서 진사와 감사의 차이. 진사는요. 관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양반 남성이란 뜻이고요. 감사는 시장이나 군수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직책이 있는 양반 남성 정도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관아 알아두셔야겠죠. 관아가 뭡니까? 시청, 도청 같은 거예요. 사또 사는 데가 관아예요. 자, 그래서 송이가 그 다음에 송이의 조력자가 여기서 나왔죠. 저는 조력자에는 긍정어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에 감사라고 나오는데 감사는 직책이니까 아직 성을 모릅니다. 그쵸?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너방에가 홀로 살고 지내며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고 지내며 마음에 기생을 면하면 다행하다. 그러니까 뭐야? 기생을 하지 않는 건 다행이에요. 그러나 주야 알아두겠습니다. 주야라는 말은 밤과 낮으로 하루 종일이란 뜻이에요. 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님 소식을 잘 모르겠고요. 장필성, 성이 나왔네요. 장씨인가 봐요, 필성이. 장필성을 보지 못함을 하나고 이감사가 보는 데서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니 혼자 있을 때만 탄식했대요. 여기까지. 장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하다.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와이프인 누가? 채봉이가 기녀가 되지 않았고 감사에게 일을 도와주고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들어서 다행스러웠대요. 이때 감사는 송이 있는 별당은 외부인이 출입을 일절 엄하게 금지했대요. 다시는 만날 길이 없어 수심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걱정으로 지냈더니 수심은 걱정입니다. 걱정으로 지내다가 한 개체 뭐예요? 방도 아니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되 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뭐 암기할 건 없는데요. 나도 뭐라는 거야? 감사의 일을 도와주는 애가 되면 채봉이를 만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죠. 하고 여러 가지로 주선하더니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했대요. 여러분 이방 아시죠? 사또. 그러니까 감사는 사또와 같은 거고요. 이방은 사또의 꼬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또 도와주는 애들 있죠. 걔가 이방이에요. 필성이 한 길을 얻어 이방이 되어서 감사에게 현신하니 감사가 제가 대희 알아두라고 했죠. 대희, 대노,
대경 해서 대희 졸라 신났다라는 뜻이죠. 그쵸? 대희하며 칭찬하며 왈 가위 여우끼니로다 필성아. 이방이란 것은 여러분들 사자성어 무시하셔도 좋아요. 그럼 뭐예요? 이방은 책임이 중대하니까 아무쪼록 뭐다? 민원이 없도록 잘 거행해라. 뭡니까? 그냥 잘해라. 필성이 블라블라해서 매일 드나들며 승리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땅이 깊고 깊어 지척이 천리라 어찌할리요 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배경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무슨 배경 지식을 제가 알려드릴 거냐면 별땅이 어딘지 알면 좋아요. 자, 양반집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양반집은요. 일단은 이렇게 입구가 있고 입구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채라고 해서 양반 남성들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커피 마시거나 커피가 아니라 차 같은 거 마시거나 손님 맞이하는 공간이 있어요. 사랑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양반들 뭐 그래서 여기 사랑채랑 바깥채라고 해서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왔을 때 집에서 여기 쪽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일로 들어가면 여기가 안채예요. 안채. 안채나 별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여자 공간이고요. 여긴 남자 공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통 남자들이 이 집에 방문했을 때 이 문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을 넘어가는 건 보통 자기 집안 남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채나 별땅은 보통 양반 다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감사가 송이가 여잔 걸 알 거 아니에요. 기녀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디 구석탱이에 숨겨놓고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남성인 장필성이 지금 송이의 남편이라는 거를 감사는 알아 몰라? 모르니까 별땅까지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쵸? 차시 제가 알아두라 했어요. 중간 생략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송이는 별땅에 있어서 이감사가 들어와 감사의 성이 나왔네요. 이씨인가 봐요. 이사또예요. 이감사. 이감사가 들어와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면 내고 하더니 하루는 공사에 뭔가 한 장을 봤는데 한 장이니까 서류겠죠. 필성의 글씨가 완연하다 알아두세요.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거죠. 이상하다. 공문서에 뭔가 우리 남편의 필적 알아두라고 했는데 필적은 글씨체예요. 글씨체가 같으니 혹시 여기에서 일하나? 하고 감사한테 물은 거죠. 요 사이 공사 들어온 걸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른데 이 방이 바뀌었어요? 이 방이 이전과 다른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감사 전에 이 방을 쓰지 않고 장필성이라는 사람으로 시켰다. 네가 뭐하라? 글씨 잘 쓰지 않느냐? 하니까 송이가 너무 기쁘죠.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볼까? 그렇지 못하면 편지라도 쓸까? 사람을 시키자니 여기서 대감은 그 권력이 높은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권력이 높은 사람 누구밖에 안 나왔습니까? 그쵸. 감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알면 무슨 죄벌이 내려올지 몰라 못하고 기회를 기다리나 지금 서로 만나지 못한 게 6개월입니다. 그래서 상사병이 될 것 같대요. 까지. 이때는 추구할 보름때라 월색이라고 할 때 뭐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월이 달이죠. 달. 달의 색깔이 지금 뭡니까? 저녁인 거예요. 명랑하게 뭐 하고 그 다음에 요런 문제 볼 때요. 무조건 이런 거 제가 뭐라 했냐면 감정 동사만 보시면 빨라요. 자, 그 소리 뭐냐면 슬피 운다. 마음이 상하다. 눈물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가 눈물이 왜 흘려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형광펜 제가 핑크 색깔로 칠까요? 왜요? 지금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볼까 했는데 지금 뭐예요? 그냥 지내기를 이미 반년이라 상사병 지낼 것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어느 날 밤에 송이가 되게 슬픈 거야. 왜? 남편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A는 뭐예요? 송이가 남편을 못 봐서 슬픈 내용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은 거 있잖아요. 묶은 거 볼 때 뭔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감정동사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달한테 얘기하죠. 달아, 너는 심사 정도 알아야 돼요. 심사는 마음을 알 거다.
이 작년에 우리 님을 만났다. 이 님이 누구겠어요? 장필성이를 만났는데 지금은 왜 못 보느냐 하면서 뭐예요? 지금 사람은 없어 말을 못하나.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렇게 슬픈 걸 말할 사람은 없으나 차라리 마음에 있는 얘기를, 심중 얘기를 종이 위에 그리겠다 하면서 종이에다가 쓴 게 뭡니까? 추풍감별곡이라는 걸 썼다는 거예요. 그럼 추풍감별곡은 뭡니까? 이 송이라는 여자애가 남편을 못 보니까 슬퍼서 쓴 노래인 거죠. 그거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중략 나왔고요. 자, 중력에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기 보시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장필성이가 뭐예요? 지금 답시를 내놓고, 지금 내가 추풍감별곡이 뭐겠습니까? 남편 보고 싶어요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답의 시를 써놓고 울고, 그 다음에 송이가 달려들어서 붙들고 울다가 깼대요. 그럼 뭡니까? 여기 꿈에서 뭐 한 거예요? 장필성을 잠깐 본 거죠. 꿈에서. 자, 근데 이때 이 꿈을 꾸는, 그러니까 송이가 이 추풍감별곡을 쓰고서 꿈꾸면서 울고불고 할 때 이감사가 뭐래요?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하고 누웠는데 저 멀리 송이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야, 얘가 나이가 18살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무슨 걱정 있나? 하고 봤더니 지금 뭐예요? 책상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쵸? 근데 송이 책상을 몰래 본 거죠. 별로예요. 책상을 몰래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대요? 추풍감별곡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랬을 때 어휘 좀 볼 거 있나 하면 어휘가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심중이 뭐라고요? 마음 중간. 그러니까 마음속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속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섬섬옥수가 이게 고전 시가에 더 많이 나오는데요. 예쁜 손이에요. 예쁜 손. 예쁜 손. 그러니까 젊고 예쁜 손, 젊음의 손을 섬섬옥수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고전시가 저랑 처음부터 배우신 분들은 알 텐데 고전시가에서 유부녀 있잖아요. 허난설원이랑 그 다음에 신사임당 시들 보면 내 얼굴이 이뻤는데 좋댔다 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내 얼굴이 이뻤는데 관련된 게 뭐였어요? 홍한, 옥수 할 때 그 섬섬옥수가 젊었을 때, 내가 예뻤을 때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봐야 되는 게 있냐라고 하면 뭐 봐야 되는 거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상황 파악 다 되셨죠? 그쵸? 얘가 송이가 뭐예요? 필성이랑 결혼해가지고 뭡니까? 그 위험이 다가와서 기생이 됐다가 이감사한테 핑미 받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얘가 이제 관아에서 일하게 됐죠. 그래서 관아에서 일하는 걸 누가 알아요? 장필성 남편이 알아가지고 나도 송이를 따라가야겠다 해가지고 이방이 돼서 둘이 그 글씨를 통해서 뭐예요? 아, 얘가 송이도 남편 글씨체고 그 다음에 그 감사한테 물어본 거죠. 요즘 이방 바뀌었나 했더니 장필성이라는 애를 이방으로 시켰어 하니까 남편이 여기 관아에서 일하는구나 알았고, 그리고 원래 남편은 알고 있으니까 들어왔고, 근데 둘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그쵸? 못 만나니까 송이가 울면서 불면서 못 쓴 거예요. 추풍감별곡이라는 시를 쓰고 잠에 들어서 뭐예요? 남편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한편 이감사는 잠이 안 와가지고 있다가 송이가 지금 질질 우는 소리를 듣고 걔네 방에 갔다가 그 책상 위에서 뭐 본 거야? 추풍감별곡이라는 시를 본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28번 같은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내용상 일치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답이 몇 번이냐라고 할 때 1번이죠. 왜 그러냐? 자, 감사의 걱정을 산다는 건 감사가 송이가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운다는 걸 안다 이 뜻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 형광펜 제가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하시면 부모의 소식에 대해서 못봄을 화냈어요. 슬퍼했어요. 근데 이감사가 볼 때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뭡니까? 이감사는 송이가 왜 슬퍼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송이가 슬퍼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 몇 번? 1번. 이 감사는 걱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걱정을 한 적은 있기는 있죠. 뒤에서 맨 뒤쪽에서 우니까 송이가 자다가 막 우니까 쟤는 무슨 걱정이 있어서 우냐라고 했지만 어쨌든 감사는 송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다? 일단은 첫 번째,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다 감사의 걱정을 산다라고 할 때 감사는 송이가 부모 때문에 애태우는지 모르고요. 혹시나 울고 있는 부분, 마지막 부분 때문에 감사가 걱정했다고 보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부모의 소식 때문에 송이가 운 게 아니라 뭐예요? 남편 장필성이 보고 싶어서 울었던 거죠. 다음 몇 번? 1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A와 B 한번 볼까요? A, 문첩을 봤어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좀 두꺼운 빨간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네, 두꺼운 빨간색으로 체크하면요. 공사 문첩을 봤어요. 보고 나서 뭘 깨달았죠? 우리 남편이 여기에서 일하나 보다 라는 거 깨달았고요. 두루마리는 뭡니까? 여기서 두루마리는 추풍감별곡 아닙니까? 추풍감별곡은 뭡니까? 송이가 슬퍼서 쓴 노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보시면 3번 송이는 필성이가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필성이를 만나지 못한 슬픈 마음을 풀어낸 거라고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해설 듣기 전에 당연히 멈춰서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 듣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나왔는데요. 자, 그럴 때 보시면 답이 몇 번일까 한번 봅시다. 천천히 볼까요? 자, 필성의 안녕이라는 거 뭐야? 필성이가 잘 지냈음을 기원한다 라고 나왔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필성이가 잘 지내기를 기원하느냐라고 하면 여기 달아부터 보면 되겠네요. 달아. 지금 뭐예요? 달아 하고 나서 나는 작년에 이맘때 우리 님을 만났는데 왜 지금은 만나지 못하냐?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필성이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없네요. 다음 몇 번? 1번 나와주시면 되고요. 자, 자연물의 체크할게요.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 외로움은 당연히 맞겠고요.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라고 할 때 외기러기가 긴 소리, 두견이가 울어요. 그러면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 맞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송이의 처지와 대조되는 옛 이야기 뭐였어요? 작년 이맘때는 우리가 만났었는데 지금은 만나지 못하는구나가 뭐예요? 대조되는 옛 이야기고요. 필성이와의 추억도 마찬가지로 작년 이맘때 만났다. 필성이와의 추억. 재회를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답 몇 번? 1번. 이럴 때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다? 안녕을 기원한다는 건 건강했으면 좋겠다. 몸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거 없다. 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1번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31번 잠깐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28, 29, 30까지 한번 해봤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형광펜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은 뭐 해주셔야 된다? 당연히 암기 좀 해주셔야 된다. 고전소설은 어떤 단어를 많이 아는 거 좀 좋거든요.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소설에서 한 문제만 할 거거든요. 우리 첫 번째 표현성 문제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표현성 문제 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빼야 될 거 빼라고 했고요. 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양성 빼라고 말씀드렸죠. 다양성 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양한 얘기가 지금 1, 2, 3, 4, 5번에 없는데 요거 일단 틀렸죠. 소설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소설은 주관성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시나 소설 모두 객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틀려요. 무조건 틀리는 오답선지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점 파악하라고 했죠. 나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1인칭입니다. 1인칭이면 작가가 소설 안에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야기 내부에서 숫자 좋습니다. 이야기 외부에서 숫자 3번 틀렸고요. 4번 이야기 외부에서 숫자 틀렸고요. 5번 이야기 외부에서 숫자 틀렸네요. 그럼 답 몇 번 나오겠습니까? 2번 나온다.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빼야 될 거 빼시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시점을 보시면 1인칭 시점은 소설의 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 나가 없는 경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때는 소설의 밖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 정도 기억해 주시는 것까지 하시면 중간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튜브 올라가 있는 거 2026년 7월 며칠 그거 나와 있는 거는요. 그 수능 특강 문제인데 태전 친구들은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경한 친구들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잘 들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